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한 커플의 비참한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평소보다 더 잔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 바랍니다. 이야기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 중사는 그해 11월 동료 하사관의 소개로 4살 연하의 여성 유모 씨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두 사람의 애정 전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05년 1월 여자친구 유 씨가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중사가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유 씨에게 짜증스런 태도로 일관했고 다짜고짜 유 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다툼 역시 잦아졌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대부분 유 씨의 피부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살얼음 판을 걷는 듯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07년 1월 27일 주말을 맞아 대구에 살던 유 씨는 남자친구인 김 중사를 놀라게 해줄 마음으로 늦은 밤 김 씨를 만나러 갑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김 중사는 갑작스런 여자친구의 방문에 서울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 하지만 김 중사의 반응은 늘 그렇듯이 짜증스러웠습니다. 왜 한밤중에 서울역까지 마중 나오게 했느냐며 유 씨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김 중사의 집에 도착해서도 그의 욕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유 씨의 피부병을 거론하며 그녀를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2년여간 늘 그래왔던 것이지만 그날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인지 여자친구 유 씨는 남자친구의 평소 언행과 태도를 비난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김 중사는 그러한 여자친구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여자친구 유 씨는 결국 1월 28일 새벽 3시경 김 중사가 보는 앞에서 두통약 15정과 금연보조제 50알을 동시에 삼켰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여자친구가 자살하겠다며 다량의 약물을 복용했는데도 김 중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는 생각에 그녀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한 지 30분쯤 지난 이후 유 씨의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구토를 하며 발작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던 유 씨는 점차 근육이 마비되며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 중사는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중사는 119에 신고를 하거나 여자친구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자친구 유 씨는 고통 속에서 사망을 합니다. 이후 김 중사는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그녀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시신을 토막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 중사는 유 씨의 시신을 화장실에 옮긴 뒤 주방에서 과도와 식칼, 주방용 가위를 챙겨와 본격적으로 그녀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녀의 양손을 잘라내 피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과도와 식칼을 이용해 차근차근 살점을 모두 발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라낸 살점은 주방 가위로 잘게 잘라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흘려보냈습니다. 중간에 칼이 들지 않으면 숫돌에 칼을 갈기도 했습니다. 잘라낸 살점을 변기로 흘려보내는 것에도 한계가 있자 김 중사는 살점들을 냄비에 넣고 끓여 익힌 뒤 믹서기에 넣고 갈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집에 있던 쇠톱을 가져와 굵은 뼈들을 절단했습니다. 팔뚝과 정강이 뼈를 잘라내고 가슴과 배 그리고 목까지 절단한 뒤 다시 살점을 깨끗이 발라냈습니다. 어느덧 한참의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되자 잘라낸 사체 일부를 비닐팩에 담아 유기하기 시작합니다. 비닐팩 3개에 나눠 담은 유씨의 사체 일부를 자신의 승용차에 실은 김중사는 서울역으로 가 공중 화장실 변기에 비닐팩 1개를 넣고 물을 내려버립니다. 이후 인근 찜질방 화장실 변기에다 나머지 비닐팩 2개를 넣고 물을 내려 흘려버립니다. 그렇게 유기를 마친 김중사는 집으로 돌아와 마저 사체 훼손을 하기 시작합니다. 쇠톱과 식칼을 이용해 사체의 관절을 따라 절단해 80여 조각으로 사체를 완전히 해체합니다. 남은 살점까지 마저 제거한 김중사는 비닐봉지와 지퍼팩에 나눠 담은 뒤 1월 29일 새벽 재차 유씨의 사체를 유기하기 시작합니다. 저수지, 맨홀, 인근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장 등에 나눠버린 김중사는 나머지 사체들을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 고양시의 모 군부대 인근 야산 여기저기에 안매장했습니다. 이후 김중사는 자동차 세정제와 욕실 소를 사와 범행 흔적이 남지 않도록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유씨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은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버렸습니다. 한편 유씨의 가족들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간 유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비상에 걸렸습니다. 남자친구인 김중사에게 전화했으나 오지 않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1월 30일 대구에 사는 유씨의 친오빠는 동생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뒤 연락이 끊겼다며 실종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유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김중사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 발생 5일 후인 2월 2일 유씨의 휴대전화를 광주로 가지고 가 유씨의 친언니에게 지금 광주에 있는데 지하라서 전화받기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휴대전화를 버렸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유씨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2월 11일 김중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범행을 은폐한 김중사에게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이틀 후 경찰은 김중사의 집에서 혈액 반응 검사를 실시했고 거실과 화장실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중사를 추궁했고 결국 김중사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군 헌병대와 함께 2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김중사가 근무하는 고양시의 군부대 부근 야산에서 시신의 일부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김중사가 여자친구인 유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김중사는 피부병 때문에 말싸움하다 애인이 약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너무 놀라 119에 신고하지 못했고 살인자로 오해받을까봐 시신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김중사의 주장이 엇갈리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유씨의 사망이 약물 복용이 직접 사인이 됐는지 아니면 김중사가 약물을 물에 타서 유씨에게 마시게 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투약을 했는지 구별이 불가능하고 약물 과량 노출에 의한 사망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약물이 여자친구인 유씨의 몸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직접 복용한 것인지 김중사가 먹인 것인지는 구별이 불가능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김중사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직후 인터넷으로 자살 방조나 CCTV 보존기간 등의 사건 관련 정보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결국 김중사는 살인 혐의와 사체 손괴 및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보통 군사법원에서 치러진 1심 재판. 김중사는 사체 훼손 및 은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씨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자살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물을 삼켰고 피고인은 의식이 없어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 등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망 후 50분이 지난 뒤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을 때 구조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 중사는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들어가기 앞서 검찰은 김 중사의 혐의를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로 바꾼 뒤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에서 치러진 2심 역시 쟁점은 살인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살할 동기가 없고 시신의 이 두 개가 하늘 방향으로 꺾인 것에 대해 약을 먹고 발작할 때 혀를 깨무지 못하게 손가락을 넣었다가 뺐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한 행동을 봤을 때 경황이 없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중사의 사체 손괴 행위 때문에 살해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해 자기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김 중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합니다. 대법원은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증명력이 있다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시신을 80여 조각으로 훼손한 것은 경험칙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가 꺾여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행동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 보상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07년 1월 28일 그날의 진실은 김 중사가 원인 모를 방법으로 여자친구 유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진짜 그날의 진실은 김 중사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앞서한 이야기 역시 철저히 김 중사의 진술에 의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 중사에게 여자친구 유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피부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 그의 태도나 행동을 보면 정말 사랑을 하긴 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여자친구의 단점까지도 감싸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정말로 여자친구의 피부병이 너무나 싫었다면 왜 헤어지지 않고 2년이나 더 연인 관계를 이어간 것일까요? 그저 자신의 감정을 배출해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유씨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치부인 피부병을 들킨 이후 그에게 미움을 받음에도 그를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였고 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유씨가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록 늘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래도 자신을 감싸주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자살을 감행했을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가능성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참혹한 결말을 알기 때문이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 사망한 유씨의 사체를 발견한 경찰은 너무도 말끔하게 절단된 사체에 놀랐습니다. 경찰은 김 중사가 12년간 의무병가에서 복무해 관련 지식이 많았고 이러한 지식을 이용해 사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